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될 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볼까 합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두신다면 상담 중간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0.92%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반등이 좀 나가고 코스닥도 좀 반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가 좀 잘 올라왔죠. 지금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막 찍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이라든가 S&P도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쫙 잘 치고 하고 있고 니케이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항생에서 또 중국 지수를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기 부양책부터 해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어떤 자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이 자꾸 빠지고 있고 미국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중국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도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자세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지금은 바닥을 좀 더 먼저 잡는 모양이었죠.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는가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렇게 시장 설명해 드릴 때 보여드리는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쪽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대장인데 60만 원이 저점이라고 생각해 왔던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 여기 빠지면 저점 깨졌네. 그럼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점이 지금 깨져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저점 깨지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2차전지 쪽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증시를 끌어올린 장본인들도 거의 2차전지 쪽에 지금 수급이 거의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코스닥 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2차전지가 지금 반등이 여기서 바로 나와줄 것인지 좀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등이 한 번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손절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가능하냐 아니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중을 실어놨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 끝나고 났을 때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사실 탈출하기가 좀 어려운 매수가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막무가내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중이 얼마인지도 좀 잘 봐야 되고 그 종목이 반등이 나갔을 때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인가도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차전지니까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대충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가를 좀 낮춰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추가 매수는 저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실 바에는 한번 전화를 하시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2차전지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2차전지는 한때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지고 있는 해고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만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AI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이런 쪽들이 지금 AI가 성장을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보안주도 역시나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걸 보니까 AI가 발전해 감에 따라가지고 보안의 중요성도 지금 다시 또 부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죠. 그러니 사실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치 그러니까 총선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 관련해서 저출산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올 수 있고 현대차도 지금 드론 테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쪽은 한창 지는 해인데 그걸 추가 매수하려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자금과 아껴왔던 그 자금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좋은 것들 놔두고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하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가 지금 유리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물려있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이제 비중이 너무 크면 추가 매수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안 될지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도 역시나 고민들 많으실 텐니다. 뭐 2차 전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라갈 태양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이런 거 지금 많이 고민되고 추가 매수 고민도 하고 계시고 가져갈까 손절할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답을 제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바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상담하러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만 원에 20%예요. 21만 원에 20%요. 예, 예. 매수가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예, 예. 이거 뭐 2021년이나 아니면 2023년 중순 요쯤에 샀나요? 21년쯤 된 것 같아요. 21년쯤에 샀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물려 있는데 내 매수가보다 아래쪽에서 놀고 있죠. 그죠? 예,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섣불리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섣불리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내 매수가는 저기 21만 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지금 15만 원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본전 올라오나 아니면 계속 물려있나 본전 올라오나 물려있나 이것만 3년 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나 하면 타이밍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실적은 지금 누가 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대신에 이제 무겁다 보니까 안 가는 거고 이 2만 원 지금 현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왜 안 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결국 이게 1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8만 원은 지금 매수가랑 15만 원 대비하면 약간 어중간한 가격이죠. 그죠? 예,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15만 원까지 내려가면 난 추가 매수를 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니까 또. 그래서 예. 매수가를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15만 원 자리를 노려보는 게 적어도 16만 원 이하를 노려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매우 좋은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증시가 지금 이제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밀려있는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텐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지금 많이 반등이 나왔고 이미 선반영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이런 것들은 들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20만 원, 3,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그냥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뭐 물론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조정이 들어간다던가 또 뭐 중동 리스크가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만약 15, 6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이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니까 가격 할인만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물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가게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할인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6만 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좀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유리하고 가져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0만 3만 원 이상 때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15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을 노려보면서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참 좋은 여행이요. 참 좋은 여행이요. 네, 매수가는 9,570원에 55%입니다. 9,570원에 55%요. 네. 네. 참 좋은 여행. 이름처럼 주가도 참 좋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 갔네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일단 여행 관련주들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한다면은 사실 여행을 많이 가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행 관련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라고 하면은 좋겠죠인데 이게 이제 뭐 엄청 좋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로 본다면요. 여행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만한 게 상황일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사람들이 의외로 여행을 이제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좀 밀집이 안 되니까 번화가는 가는 것보다는 야, 이거 맨날 집에만 박혀 있고 술집도 못 나가고 식당도 못 가고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극장도 못 가니까 야외나 돌아다니는 거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외로 밖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여행 관련주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고 막 튀어 오르고 이랬을 때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또 돌아온다, 뭐 유커가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옴에 따라 가지고 튀어 오르긴 했으나 지금 중국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중국 기대해 보기도 약간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아 가지고 여행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갈 수 있나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비중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번 상승세가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을 때 튀어 오르게 되면은 9,000원대까지 회복이 된다면 저는 비중 빨리 줄이시는 게 어떨까? 비중부터 빨리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셔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여행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지금 적자가 나던 기업이 그래도 흑자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은 뭐 9,500원도 아니고 10,000원 또는 1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간 기업이 수직 상승하는 일은 지난 뭐 코로나 때처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기업들은 결국 밑에서 횡보하거나 밑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매수가까지 겨우 왔는데 또 떨어지고 왔는데 또 떨어지고 왔는데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TV 보시면 차트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 나는 계속 물려가지고 고생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셔가지고 여행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내려왔을 때 사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회비용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행 관련주를 왜 삽니까? AI라던가 반도체 관련주 사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유행할 만한 종목을 사고 앞으로 좀 다가올 유행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간 유행을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조금 나와주는 지금 이 힘을 이용해서 9,000원대만 넘어서더라도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 이상 호재가 생겨가지고 예상치 못한 호재가 생겨서 갑자기 급등 나오면 그냥 10,000원 정도쯤에서는 타협 보고 매도하시거나 그 힘에 따라 가지고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9,000원부터 매도하시는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000원에 20%. 31,000원에 20%요? 우리 본전까지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실적은 어떤지 좀 봐주실래요? 뭐라고요? 실적이 어떤지 그 바이오니아. 실적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요. 지금 예, 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적자였다가 흑자가 났다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케이스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요. 얘도 이제 그 코로나 때 한때 이렇게 이득을 좀 봤었어요. 예. 분자 진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수혜를 봐가지고 뭐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가 있나 하면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상 결과 뭐 탈모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고 뭐 올릭스네 이거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뉴스 말고는 올라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예측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뉴스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이 종목으로 주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 기업에 접근이 아니라 주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23,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요즘 바이오 쪽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오 쪽 중에서도 적자가 너무 심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흑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을 올라갈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2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아마 4만 원대라든지 뭐 그 이상 슈팅 한번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3,000원이 무너진다면은 그 아래자리까지 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아래자리라고 하면 아마 15,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000원 그래요? 무너지면은 15,000원까지 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23,0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신다던가 또는 내가 줄이기 싫다면은 15,000원까지 마음을 열고 있다가 추가 매수는 15,000원쯤 돼 가지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간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15,000원쯤 될 것이다. 그래서 23,000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2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일까 아니면 저 아래 추가하면서 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대응을 하시기 23,000원만 바라고. 지지해주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4만 있습니다. 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4만 원까지라고 정하면 안 돼요. 그 4만 원까지 누가 정합니까? 본전까지는 가겠죠. 본전까지도 그러면. 누가 정합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팔아야 되는 거죠. 예, 23,000원 지지가 됐을 때 2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3만 원까지 예. 갈 수 있는 거고 3만 1,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3만 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네, 없죠. 올라가는 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올라갔을 예, 때 고맙습니다. 올라올 때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아난티 종목 상담이요. 네, 아난티고의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070원에 20%요. 8,070원에 20%. 20%요. 네. 일단 잘 올라가다가 7,000원에서 그냥 맞고 떨어지네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 샀으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그냥 네. 내가 산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맨날 늘 몇년 왔다리 됐어요,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거.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자리에 네. 사놓은 거고 아난티가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여행 관련주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호텔업 네. 쪽은 또 괜찮아요. 아난티가 이 호텔 쪽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호텔의 네.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골프 뭐 네. 리조트 이런 쪽들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난티는 네.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100억대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대로 증가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 이제 이 악조건에 쌓이면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SNS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니 뭐 페이스북이니 여러 가지 이런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행을 가는데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막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이제 숙박업소를 가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요즘 뭐 하냐 하면요. 좋은 풍경을 보러 가고 잠자리도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행을 가는데 수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갈 때 제대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모텔보다는 호텔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요즘에 이제 모텔들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제 역시 숙박업도 이뻐야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호텔은 딱 봐도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아난티나 이런 호텔은요 지금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요. 네네.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온다면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난티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뭐 올라왔냐 내려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이건 네.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허영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쪽들은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쁜 매수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는 그냥 내나 다 똑같은 겁니다. 7,000원이든 6,000원이든 뭐 8,000원이 다 똑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막 빗금치고 있는 자리 있죠. 그죠? 네네. 이 자리는 그냥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좀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여기서 움직이는 이 조그마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얘는 내릴 가능성이 있고 내면은 10,000원대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네. 지금 내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갈 네. 때는 10,000원까지 힘을 내서 간 시세를 쫙 치고 나갈 때 그때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5,500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한다면은 밑으로 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인데 내려갔을 때 더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그 다음 상승할 때 8,000원에서 들고 있다가 11,000원 올라가봤자 한 30% 수익도 안 나잖아요. 그죠? 네. 30, 40% 수익 나는데 만약에 얘가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000원까지 올라가면은 20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놔야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려갔을 때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000원대까지 혹여나 4,000원대까지 이렇게 혹여나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떨어진다면 저는 제가 당장 이 방송 끄고 사고 싶네요. 그 정도 가격이면.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그래. 떨어지면 그냥 사면 되죠. 아이고, 그까지 떨어져요. 무서워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4,000원까지 떨어지면 기회니까 그거는 잡으시길 바라겠고 저기까지 안 올 것 같, 그 기회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뭐 트럼프 약간 수혜주라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약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미포도선요.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만 원에 15%요. 9만 원에 15%요. 예. 현대미포조선 9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되게 안 좋고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차트 모양도 되게 안 좋아요. 뭐 업종이야 현대미포조선 딱 하면 조선업종인갑다, 뭐 선박 만드는갑다 해서 이제 선박업종,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 뭐 해운, 뭐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해운 쪽도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수주를 좀 많이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얘들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적자가 막 나다가도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적자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실제로 막 엄청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업종을 봤을 때는 실제로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져야만 하는데 그 기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마가 밥 먹어라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더니 엄마가 이제 물을 얹고 있고 인자 요리 재료를 꺼내고 있으면 어때요? 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때요? 사람이 실망감이 생기고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가는 야 선박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해서 주가는 미리 올라왔는데 그래서 언제 좋아지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직 적자인데. 하다 보니까 실망감들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차트 모양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실망과 인내심이 어디까지 버텨주냐는 건데 63,000원대까지 가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얼굴, 머리가 나오게 되고 어깨가 나와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차트 모양을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어깨에서 머리 갔다가 내려가는 이 모양처럼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하락이 아주 깊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63,000원이 무너진다면 결국은 저 아래자리까지 내려가는데 그 아래자리가 한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저기서 이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은 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만 원은 올라왔을 때 그 꼭지점에 사놓은 거거든요. 그 헤드앤숄더 패턴 중에서도 꼭지에 사놓은 거라 가지고 별로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63,0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할까? 아니면은 가져가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해볼까 인 건데 이 손실금이 좀 클 거예요. 지금 보면 15% 비중이 들어갔지만 한 30% 정도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긴 했는데 들어갔으니까 30% 손절인 거지. 원래 만약에 이런 종목을 산다 친다면 여기 6만 원대가 지지가 될 수 있으니까 6, 7만 원대 한번 사보면은 손절을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몇 년 됐어요?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이상한 데 샀다니까요. 몇 년 돼갖고 조금 단가를 낮춘 게 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이상한 데 샀으니까 몇 년 돼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 싶어가 어. 그 7만 원 깨지면 사볼까 해가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7만 원 깨지면 더 내려가는데 사면 안 되지. 저점 깨지면은 손절해라라고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지면 자꾸 살려고 그래요. 왜 깨지면 삽니까? 깨지면은 그 사면 안 되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저점을 지켜줬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더 내려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아래자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거 무너지면은 아래자리가 3,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면 쭉 밀려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은 63,000원 지지가 되는 걸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해야 되겠죠.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고 시간 투자할 여력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마 3, 4만 원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조선업종 살아날 것 같긴 하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실 거면은 그냥 물려서 가져가시다가 추가 매수를 3, 4만 원대쯤 왔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빨리 63,000원쯤 왔을 때는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63,000원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6만 원대로 막 내려간다. 그럼 빨리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옳은 선택일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 걱정할 거 없죠. 한 8만 원에서 9만 원쯤 되면 빨리 팔아버리세요. 이런 건 장기로 가져가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고맙습니다. 궁금하세요? LG 생활건강요. LG 생활 건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5만 7천 원, 네. 90%. 90%요? 예, 많이 사셨네요. 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내려간 종목은 올라간다, 올라간 종목은 내려간다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어쨌든 간에 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끝없는 하락은 없어요. 끝없는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이런 상장사 중에서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감의 끝이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바닥인지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감의 끝이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투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가 끝인 것 마냥 90%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다음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여기가 마치 그냥 끝인 것 마냥 미래에서 오신 것 마냥 내가 여기서 35만 원의 저점인 걸 내가 확인을 하고 미래에서 왔어. 라고 하는 것 마냥 지금 여기서 90% 비중이 다 들어가 버리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2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2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럼 예, 거기까지 내려갈 때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려서 이제 고생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매수가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바꾸기가 힘들죠.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고정을 시켜놔버린 거니까. 그래서 예. 이런 투자는 저점 투자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투자를 할 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실 때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내려온 종목을 사실 때는 분할 매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줄이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줄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얘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얘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때 충분히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5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슬슬 잡아간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약반등이나 좀 나와가지고 35만 원까지 회복이 된다면 비중부터 빨리 줄이세요. 아, 그거 당연히 줄여야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5만 원까지만이라도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비중을 빨리 한 30%까지 줄여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25만 원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걱정 없잖아요. 나는 이제 LG 생활 건강으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간 거고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내가 생각한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 있으니 25만 원까지 간다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5만 원 매수가를 고정시키지 말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비중을 줄여놓자. 그래서 지금 30%까지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25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그때 60%까지 비중을 늘리고요. 만약에 20만 원 깨져서 막 19만 원까지 혹여나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90%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 예.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예,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LG 생활 건강은요, 이제 끝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1차 하락이 끝나고 나면 2차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2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2차 하락 끝나고 나면 바닥을 잡을 텐데, 올라가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기도 하고, 바닥을 이렇게 내려온,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하강한 종목들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좀 없어요. 밑에서 이미지 쇄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잡을 때까지 좀 오래 걸리는 투자가 될 겁니다. 대신에 오래 걸린 만큼 수익도 클 것이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말리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이렇게 비중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가져가시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라는 거 각오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원주와 수원에서 강연 준비했습니다. 원주는 내일 가죠.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원주 시티 호텔에서 강의를 준비할 거니까요. 원주에 계시거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요, 꼭 와주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이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2024년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지 제가 하나 읊어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을 사셨다고 합니다. 아유, 자꾸 떨어지는데 이제 손절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손절의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도 지금 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위에서 머무는 자리들을 봤을 때요. 최저점을 찾아보세요. 위에서 머무는 자리 정도에서의 최저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에 올라올 때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맞고 튕기고 뒤에도 여기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맞고 튕겨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맞고 튕겨 올라가는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15,000원짜리 즈음이 됩니다. 뭐 무조건 14,800원, 14,900원, 뭐 15,000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즈음이 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제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000원에 매수하셨던 이 매수 가격에 사실은 샀으면 이미 손절하긴 했었어야 되는 자리긴 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점이 이제 이까지 안 내려갔을 때 저점이 여기만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저점 보시면은 여기가 19,000원쯤입니다. 그래서 이 19,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했다면 이렇게까지 물릴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이걸 들고 있다 보니까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발생됐으면 지금이라도 손절은 아니고 그 다음 자리가 무너질 때 하는 게 좋아요. 14,600원 자리가 무너질 때 하는 게 좋다. 그렇게까지 크게 손실을 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19,000원에 안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절대로 원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투자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크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14,000 여기 15,000원대가 무너지면은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올라는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뭐 플랜트 사업이 앞으로 이제 어떨 것인가에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석유 지금 감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친환경 에너지는 풍력이 아니다. 태양광도 아니다.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을 더 많이 해치기 때문에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어떤 친환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원전을 쓰자 쪽으로 가고 있고 원전도 친환경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사실 얘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있나라고 하면요. 글쎄요. 딱히 여기서부터 더 성장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이미 너무 고가에 올라온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올라오다가 힘 빠져서 포물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반등이 세게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 반등으로 한 19,000원대까지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거 향후 몇 개월 지나면 이거 15,000원 무너져 있겠네요. 그래서 무너지면은 저 아래짜리 또 10,000원 또는 7,500원까지 내려갑니다. 기업의 좋고 나쁨이랑 상관없어요.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격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14,8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 나올 때 19,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14,800원짜리 15,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괜찮은 종목이고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7,4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비중,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가져가면 좋은 기업이죠. 왜냐? 제로투세븐이 뭐 하냐라고 하면요. 초기에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기업들에게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 사업을 했고 지금은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을 내놔가지고 해외와 국내에서 팔고 있다. 결국 뭐죠? 유아용 화장품, 뭐 유아용품들을 판다라고 보면 되는데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그 이걸 제가 왜 이름만 듣자마자 좋다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정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 뭘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 학자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건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다가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처음 보다 보니까 많은 경제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이제 출산율 보자 말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럽니다. 한국 망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네. 좀 있으면 없어지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출산율이면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나 정치인들과 정책적으로 출산 지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 정책과 어떤 변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기 유행에 맞는 종목인 거죠. 앞으로 총선도 남아있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저출산 해결에 대한 이야기 올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출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출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 흐름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폭이 100%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0원이니까 14,000원까지는 정책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매번 대선이 있을 때, 총선이 있을 때마다 그 정도씩은 2배씩은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들고 가셨다가 10,000원, 11,000원 이상, 12,000원대까지는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되는 편이긴 한데요. 가격도 조금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7,500원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낮춰놓읍시다. 그럼 수익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목표가는 11,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6,000원에, 6,000원보다는 5,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은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본전 이상에서 줄이셨다가 6,000원 가깝게 내려오면 다시 사가지고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11,000원 이상을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지금 7만 원에 매수를 했고 5%고 가져가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7만 원 같으면 경우는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나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도 지금 상태가 적자가 나고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건가라고 하면요. 적자 나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18만 원대에 놀던 기업이 5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2023년과 2022년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시장을 불모지 같은 느낌, 완전 불황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작도 없고 유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임만 잘 해나가자라는 거라서 있는 게임 하다 보면 사람이 질리거든요. 특히나 요즘 도파민 중독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뭔가 좀 새로운 게임 막 하고 싶은데 했던 게임 하려고 하니까 질리고 지겹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저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 판 한 판 하게 되는 한 판 한 판 즐기고 한 판 한 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다시 또 성장을 해 나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다시 이제 좀 흥할 시기가 언젠가 떠났던 게이머들이 다시 또 분산되어 가지고 넷마블도 하고 뭐 펄어빌스도 가고 이런 식으로 분산될 만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올해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해서 2025년, 6년 대작들이 지금 계속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실적 개선도 분명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4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닥 잡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닥 잡는 과정에서 4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되 4만 원을 사시고 가져갈 때는 이 종목도 10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끼가 좋은 종목이라 가지고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실리면서 갑자기 급등 나올 겁니다. 그때 팔아낸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AP 시스템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23,000원에 샀으면 손절은 사실은 좀 진작에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고가 라인에서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올라온 자리에 사시게 되면요. 빨리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손절할까?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저점 자리들을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2,000원대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할까요? 눈물 막 흘리고 계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만 가고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뭔가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AP 시스템이 어떤 기업일까?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네. 그럼 뭐 하는 기업이지? AP 시스템? 아몰레드 LCD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제조 장비까지 하고 있구나. 요즘에 2차전지랑 뭐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잘 치고 가고 있던데 그럼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얘를 손절하고 막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여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더 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투자를 했지만 이제 좀 전략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좋은 기업이네.
그리고 주가가 내가 산 가격은 올라와서 비싼 가격이긴 한데 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인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는 가격 쪽에서도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가격이니까요.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단기적인 투자로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갔을 때 내가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17,000원쯤 내려갈 때 내가 추가 매수 하는 게 좋겠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17,000원쯤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얘가 내려간다면은 17,000원까지가 마음 열어놓고 있다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서 지금은 23,000원에 들고 있지만 내가 추가 매수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면 19,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19,000원에 투자한 사람으로 바꿔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발 17,000원까지 떨어져라라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뭐 물론 떨어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 준다면은 지금 반도체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거기에 엮여가지고 슈팅 나오거나 올라가 준다면은 뭐 25,000원이 되었든 27,000원 되었든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실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22,200원 이 자리가 무너질 때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은 21,800원 무너질 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지키고 있는 21,800원, 1,500원 자리 이런 자리 무너지면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이제 앞으로 꺾여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 계획이 있다면은 21,500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은 16,000원대, 17,000원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팔고 다시 사는 것도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사서 23,000원에 들고 계시지 마시고 2만 원 이하에 들고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건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NP. MP고요. 예. 4,300원에 30%요. 4,300원에 30%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왜 사신 걸까요? 매도 좀 하려고 그래. 왜 사신 걸까요, 이거를? NP 뭐 좋다고 얘기해서 샀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모르시군요, 그죠? 뭐 일단 MP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흑자 적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데 회사가 왜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냐라고 하면요. OTT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XR 기반으로 만든다. 요 놈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좀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 기반이 뭐냐 하면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메타버스가 뭐냐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헤드셋 같은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쪽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 관련 기기라던가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아마 MP가 제 생각에는 좀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00원 내지 한 5,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도하고 나면은 주식 잠시 쉬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지금이야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나중에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종목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계좌 많이 손실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익 난 돈으로 또 해야지 하고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나면은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업이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LNF고요. LNF고요. 예, 22만 6천 원에 50%예요. 22만 6천 원에 50%. 50%요. 이건 이제 좀 안 됐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LNF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5억을 내던 회사가 2천억을 냈으니 얼마나 많이 낸 겁니까? 영업이익을. 그래서 적자까지 났던 기업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매출도 3천억 내던 회사가 3조를 냈으니 얼마나 급성장인 겁니까? 그래서 주가도 저 아래쪽에 있던 이 기업이 1,000원대, 2,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있던 기업이 3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성장한 거 알겠고 좋아진 거 알겠는데 주가도 이미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2020년에 주가가 18,000원이었는데 지금 34만 원까지면 거의 20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충분히 거품이 많이 생긴 기업을 왜 샀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 이 거품이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어쨌든 고통스럽게 빠집니다. 뭐냐면 반등 주는 척하면서 빠지고 주는 척하면서 빠지고 주는 척하면서 빠지고 하면서 밑으로 우하향해서 계속 내려가서 어느 순간쯤 내려갔을 때 바닥을 잡을 겁니다. 좋아진 기업이긴 한데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거품 빠질 때는 보통 한 60에서 70% 이상까지 내려갑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그러면은 네. 한 7만 5천 원대, 뭐 5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 자리 잡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기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반등 나와주고 있는 이런 반등에서 우리가 뭐 했어야 되냐면 빨리빨리 매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이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상담을 왜 미루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제가 9년 동안 상담 방송하면서 요즘처럼 지금 상담받기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계속 입을 모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반등 나갔을 때 빨리 탈출해야 될 시기도 있고 종목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꾸 이렇게 썩혀가고 있으니까는 타이밍이란 타이밍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빨리 상담하는 게 좋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로 여러분들 미루고 있다면은 상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상담 받아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또 이거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라고 하면요. 2차 전지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에코프로가 무너졌는데 에코프로는 저점 깨고 내려갔지만 얘는 그래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짜리 12만 5천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죽을 만한 정도로 나쁜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반등이 나와서 한 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는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을 빠져내려갈 때 세력들이 들고 있는 나머지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겨내는 작업을 하는 게 설거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이렇게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얘가 12만 원대, 13만 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그 분위기의 그 상승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힘일지는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온다라고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다음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 그때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 탈출 못하면 거품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반의 반토막이 나는 걸 각오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 그 반등 때 20만 원이 됐든 19만 원이 됐든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고 혹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좀 세가지고 2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올라가주면 다행인 거고요.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라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온 시스템을 사셨는데 저점 깨질 때 손절을 못했네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점 깨질 때 손절 못하면은 좀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들 좀 많죠.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하면은 항상 기억하세요.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바로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저점 깨질 때 손절했어야 됐는데 놓쳤다 하면 그 다음 하락자리 그러니까 다 내려갈 때까지 냅두세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냅두세요. 제가 오늘도 상담할 때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점 깨지고 나면 그 다음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중이죠.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되고 내일 당장 반등 좀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약간 이렇게 어설픈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은 5천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차트를 보니까요. 그래서 저기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한온 시스템이 뭐 하는 기업인가 하면은 자동차 부품 만들고 자동차 부품 쪽에 전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어가지고 공조 뭐 부품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대차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인데 얘는 어쨌든 저점 깨지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점 깨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점 깨지면은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이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5천 원대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비중이 20%면 뭐 추가하면서 하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5천 원대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약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본전에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5천 원대 다시 들어가는 게 좋거나 아니면 6천 원대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대응하면 되고요. 장기로 가져간다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셔가지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갈 때 모아가세요.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타할 만한 종목 아니고 이건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7,000원, 5,000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멀리 보고 만 원대 이상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단타를 하시다가 물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단타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가 다듭니다. 여러분들 장기를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습관, 멀리 보고 계획을 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전략들과 그런 설명들을 제가 이번 주 강연에서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과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 원주와 수원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